쉽게 말해서 약이 없으면은 내 몸이 다시 질병을 일으키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체내에 있는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체내의 영양소, 결핍이나 불균형들을 해결을 해주면은 내 몸 자체가 이제 저절로 혈압을 낮춰주고 이제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더라도 혈당을 낮춰주고 스스로 좀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좋은 식습관이나 네. 운동 방식 이런 것도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하죠. 사실 저도 오늘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왔지만은 네. 환자분들한테 이 영양제를 권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양제만 드셔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면은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 이런 병들도 사실은 우리가 뭐 갑자기 그쵸. 고혈압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뭐 술을 많이 마셨다. 내가 아니면은 뭐 좀 숙면을 덜 취했다. 아니면 내가 그쵸. 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패스트푸드 네. 많이 먹었다. 이런 것들이 네. 누적이 되면서 이제 좀 쌓여오면서 이제 이 질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병을 나으려면은 반대로 내가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해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생활 습관을 보통 10 이제 어떤 내가 영양제를 복용을 하면서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거를 10으로 친다면은 생활 습관이 4, 식습관이 4, 영양제가 2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 뭐 내가 술 많이 마시고 그대로인데 이제 뭐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이 영양제만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해가지고 뭐 밥도 뭐 평소 식단도 다 먹으면서 영양제 하나 그냥 드시고 네. 그러고 나서 효과가 없네. 뭐야 이거 이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의학 쪽에 네네. 뭐 주류 의학이 있고 네네. 뭐 대체 의학인가요?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주류 의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의학을 이제 어떤 병을 진단을 받으면은 뭐 고혈압 진단 받으면은 혈압 약을 주고 이제 그 정형화된 시스템이 있죠.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주류 의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 주류 의학을 대표하는 치료법이 바로 대증요법이에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열 나면은 열을 낮춰주는 해열제 먹고 통증이 있으면은 맞아요. 진통제 먹고 혈압이 오르면은 혈압 내리는 약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말 그대로 뭐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만을 이제 없애주는 치료법이 이제 대증요법인데 이게 바로 이 주류 의학을 대표하는 치료법이거든요. 네. 근데 뭐 장점은 있죠. 내가 혈압이 높아요. 뭐 혈압약 먹어요. 그러면 혈압이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눈에 이제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내 몸을 치료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혈압약을 많이 타가시는 분들이 처음 내가 혈압약 진단을 받고 처음 받아가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뭐냐면은 약사님 이거 혈압약 먹으면은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약을 먹으면은 약 먹을 때는 괜찮아요. 약 먹으면 어떻게든 혈압이 내려가요. 근데 혈압약을 내려갔는데 다음 날 내가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 아토피나 뭐 이런 것들도 아토피 있는 아이들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 스테로이드 연고 이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거의 그냥 대중적으로 바르니까 스테로이드 연고 이거 바르는 것 자체는 뭐 아토피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다들 아세요 이제 이미 환자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내가 평생 약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영양제를 권하냐면은 이런 뭐 만성 질환이라던가 뭐 아토피나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약으로 완치되지 못한 질병, 이제 쉽게 말해서 약이 없으면은 내 몸이 다시 질병을 일으키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내에 있는 독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체내의 영양소 결핍이나 불균형들을 해결을 해주면은 내 몸 자체가
이제 그런 뭐 혈압이 오르다도 이제 저절로 혈압을 낮춰주고 이제 혈액 속에 당이 올라가더라도 내 몸이 그럼 당분을 많이 써가지고 혈당을 낮춰주고 스스로 좀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영양제로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영양제 먹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운동이나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거 좀 하면 네. 나아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근본적으로. 와,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뭐 혈압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혈압약을 막 한 4-5달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영양제 이제 권하면서 술 드시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하셔라 해가지고 뭐 혈압을 이제 혈압약 뭐 1-2알로 이제 낮춰서 이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약 개수를 줄이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떤 영양제를 권하셨어요? 이제 그거는 뒤에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50대, 60대 분들이 네. 그 영양제를 찾는 건 진짜 많으니까 그쵸. 차차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네. 한번 20, 30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그 20, 30대부터 만약에 영양제 복용을 통해 건강을 챙기려 한다. 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영양제 종류나 섭취 방법이 있을까? 사실 20, 30대 분들은 네. 사실 영양제를 필요 없어요? 사실 그가 이제 20, 30대가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내가 생활을 하면서 뭐 무릎이 아프다거나 뭐 혈압이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잘 많다 보니까 20, 30대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뭐 아프다는 이유로 드시기보다는 내가 좀 삶에 있어서 좀 활기 있게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노화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드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좀 드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20, 30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젊고 활기차지만은 예를 들면 혈관 같은 경우도 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나이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혈관이 막힌 거, 네. 그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조금 이렇게 한데 40대 넘어가서 아닐까요? 근데 우리 혈관에 이제 찌꺼기가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나이가 30대부터래요. 의외로 이런 나이부터 우리 몸이 이제 좀 노화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들이 점점 쌓여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5, 60대가 되면은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일 만큼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뭐 5, 60대가 되어가지고 뭐 이제 동년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좀 확실히 이제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훨씬 건강하고 훨씬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20, 30대에 어떤 것들을 먹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다면은 3가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항산화, 항노화, 항염증이거든요. 이 3가지만 잘 케어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5, 60대가 되어서 이제 뭐 다른 동년배를 비교하시면 확실히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3가지를 케어할 수 있는 영양제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영양소가 바로 이제 비타민 B하고 비타민 C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드시죠. 이제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맞아요. 비타민 B군하고 C군이 이제 메인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이제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하다거나 뭐 힘이 없거나 근육에 뭐 근육통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 특히 이제 비타민 B1, B2, B3, B6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에너지 만드는 데는 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C를 또 많이 드신 분들 계시죠. 비타민 C는 사실 뭐 영양제로 치자면은 거의 조상님격으로 굉장히 오래 또 많이 드셔왔고 아이유라고 하나요? 농도가 엄청 센 것도 막 나오던데. 맞아요. 메가도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 메가도즈라 해서 뭐 하루에 5알, 6알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 이제 좀 맞다라는 말도 있고 안 맞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많이 드셔서 속이 쓰리다, 뭐 속이 안 좋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이제 메가도즈 요법을 하니까 뭐 훨씬 덜 필요하고 피부도 훨씬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항산화 효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몸이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제 활성산소라는 노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 또 이제 그 피부의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도 싸고 그래서
그다음 이제 추천드린 영양소는 바로 이제 오메가 3인데요. 이제 오메가 3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세포들이 세포막이 있거든요. 네. 이 세포막이 이제 오메가 3가 이제 이 세포막의 이제 구성 성분이 되는데 오메가 3가 이제 세포막에 들어가면은 이 세포들이 좀 굉장히 유동성 있고 이제 또 이제 염증을 완화하는 물질을 이제 보통 가지게 돼요. 세포 체질 자체가 이제 좀 항염증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3 보통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 추천드린 영양소가 바로 미네랄이거든요. 요즘 또 마그네슘 또 유명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마그네슘도 이제 미네랄 중 하나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또 이제 뭐 칼륨, 철분, 아연 이런 이제 광물에서 유래한 원소를 보통 미네랄이라 하는데 네. 이 미네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몸에서 얘네들이 일정량, 일정 비율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이제 우리가 신경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이제 미네랄이 관장하거든요. 우리 뇌에서 이제 팔을 움직여라 이렇게 신호가 내려오면은 이제 팔을 움직이듯이 이런 신경들을 이제 구성하는 성분이 이제 미네랄이기 때문에 이런 미네랄들도 좀 드셔주는 게 좋다. 특히 현대인들은 또 이제 커피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네랄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이뇨 작용으로 이제 소변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밥 먹기 전에 뭐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다 먹은 거예요? 이게 영양소들도 이제 언제 먹느냐 또 중요하고요. 사실 언제 먹느냐도 중요한데 뭐와 같이 먹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비타민 D라든가 뭐 오메가 3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름이랑 친한 물질들인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좀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미네랄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광물이면 딱딱하잖아요. 얘네들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게 위산이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위산은 이제 보통 녹이는 이제 강력한 이제 소화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위산이 잘 분비돼서 이 미네랄들이 잘 녹아야 흡수가 잘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위산 분비가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네랄 드실 때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40대 이후로는 위산 분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미네랄 드실 때는 식사를 하는 중에 같이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셔라. 근데 40대 이전이시라면은 오히려 이제 미네랄을 좀 공복에 드셔라. 왜냐면은 이제 음식물이 오히려 이제 위산을 좀 희석을 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40대 이전에는 미네랄 그냥 공복에 드시고 40대 이후로는 식사를 하시고 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